숨막히는 추격전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뭐 성배를 어떻게 추격하길래 숨까지 막히냐. 반갑습니다. 장용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트 배시 암호라는 것입니다. 사이퍼, 한글로는 아트 배시 암호 이렇게 씁니다. 뭐 별명으로는 유대인의 암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과거 영상에서 다뤘었던 그 카이사르 암호 있죠. 그런 느낌으로 고대에서부터 사용되어 왔던 암호 알고리즘이구나, 암호 시스템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과거에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셨는데, 뭐 유명해지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알게 된 계기는 다빈치 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트 배시 암호가 나옵니다. 뭐 주요 내용은 성배를 차지하기 위한 숨막히는 추격전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뭐 성배를 어떻게 추격하길래 숨까지 막히냐,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죠. 이제 프랑스 관광지가 이제 주 무대인 것도 그렇고, 이제 예수와 마리아의 관계,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트 배시 암호와 관련돼서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트 배시가 너희에게 진실을 드러내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서 더 궁금하죠. 아트 배시가 뭐냐, 뭐길래 뭐 진실까지 드러내고 숨까지 막히냐. 아무튼 그런데 요게 어떤 작품 속에만 나오는 그런 암호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구약 성서에도 나오는 암호 기법이에요. 이게 기원전 5세기 정도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서에 이제 예레미야라는 부분에 25장인가에 그런 문구가 있답니다. 새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리고 이후에도 몇 번 새삭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요거를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이 새삭이라는 게 아트 배시 암호로 암호화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해독을 해보니 요거는 이제 바빌론이라는 뜻이었다. 근데 뭐 바빌론,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당시 요 시기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러한 전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 이름인 바빌론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약간 불가침의 영역 같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고지고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새삭이라는 암호문으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유서 깊은 아트 배시 암호가 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요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시의 구약 성서에도 이 새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제가 한글로 적어놨지만 히브리어로 적혀있는 새삭을 이 아트 배시 암호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바빌론이 되는데, 이게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요 순서를 이제 스탠다드 콜레이션이라 그러죠. 표준 정렬이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입니다. A, B, C, D, E, F, G 요런 순으로 적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가. 근데 요거를 뒤에서부터 다시 뒤집어 가지고 Z, Y, X 요 순으로 아래쪽에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마지막 문자로 치환이 되고, substitution이죠. 치환이 되고, 그 다음 문자는 그 옆에 있는 문자로 치환이 된다. 요게 아트 배시인데, 이러한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뭐 알파벳에도 쓰이고, 적용을 하자면 또한 한글이나 다른 언어의 알파벳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해킹 대회에서 퀴즈 느낌으로 간혹가다 이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과 끝부분을 순서를 바꿔서 치환해 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A가 Z로 바뀌고 B가 Y, C는 X, D는 W 해서 바뀌게 되는데, 이제 교차되는 지점이 N하고 M이죠. M은 N으로 변경되고 N은 M으로 바뀌더라. 요게 이제 아트 배시 암호입니다. 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암호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이 좋아 아트 배시 암호지 인코딩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암호화와 인코딩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암호 키가 있냐 없냐, 요 차이거든요. 키가 있어서 이 키를 통해서만 해독, 복호화를 할 수 있다면 암호화다. 근데 암호 키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인코딩이다. 주요 차이는 이런데, 아트 배시 암호를 해독을 위한 키가 없는데도 왜 암호라고 부르냐? 봐준 거죠.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인코딩, 디코딩이 아니라 암호로 쳐주자, 이렇게 봐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암호화 방법, 인코딩 방법, 또한 그거를 만들어내는 유형, 공략하는 유형 등이 많은 부분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습만 한다면 아트베시 암호 같은 거는 뭐 하루 만에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경을 끼고 무려 기원전 5세기 여기까지 이제 간다고 하면, 그러다 보니 당시에 암호로 분류되었었던 이러한 방식이 전에 내려오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직접 이제 코드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온라인 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베시 솔버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ABCDEFG 이렇게 입력을 했다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순서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름의 암호화된 문자열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트베시 암호가 무엇인지와 이와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